정말 한심한 연기금. 이것도 연기금 또 관계인이 보면은 이것도 굳이 사람들이 트럼프 관련 줄 알 필요가 없다고. 트럼프가 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안 가. 그래도 안 가요. 그래도 안 가. 그거 원래 안 가. 거기에 왜 들어가? 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갔고, 하지 마. 그러니까 떨어졌고, 다시 조금 해볼까? 그러니까 또 올라갔고, 꼭 치매 걸린 사람 같지? 오늘 이건가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수다 이소구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또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피디님? 최근에 요즘 보면은 지수가 하락할 때도 그렇고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도 계좌가 다 파랗거든요. 왜 이렇게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건지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네. 트럼프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었죠. 네네. 근데 입원하기 직전에 경기 부양 너 해 이랬었단 말이지. 근데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지 마. 공화당에 네네. 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갔고, 하지 마. 그러니까 떨어졌고, 다시 조금 해볼까? 그러니까 또 올라갔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머리가 좀 헷갈리지.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큰 자금을 움직이는 뭐 헤지펀드라든가 소위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해! 그러면 경기 부양 이제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싹 돈을 집어넣든가 아니면은 안 돼! 하지마! 이랬으면은 오히려 경기 부양 안 돼? 그러면은 안 좋겠구나 싹 매도하든가 이럴 텐데 하루 말이 달라지니까 꼭 치매 걸린 사람 같지?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한데?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스마트머니가 큰 자금 헤지머니가. 대표적인 것이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우리나라 하락했단 말이지. 지금 주초까지 계속 하락했어. 왜 하락했을까? 외국인 기관 그렇게 많이 매도 안 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로만 계속 단타를 치고 있단 말이야. 선물로만 단타. 그러면서 지수를 내렸어.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 선물 매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옵션에서는 포지션이 안 잡혀 있어. 하락으로 가겠다는 옵션 포지션도 아니고 매도하면서 상승을 가겠다 해가지고 또 사 들어가는 그런 매매도 없고 주식은 조금씩 불안정하니까 조금씩 매도를 하는데 선물로만 단타 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또 헛다리 짚는 애들이 있네. 이게 누구지? 개인이 아니라 연기금. 정말 한심한 연기금. 이것도 연기금 또 관계인이 보면 이것도 전화 올 수도 있겠지만 연기금이 거기에 붙여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냅다 던지고 있네. 최근에 보면 아침에 오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분명히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오늘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매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 쳐내니까 외국인 선물, 연기금 매도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 지수가 내려왔단 말이지. 이게 구조적인 상황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외적인 거는 그렇게 해외에서 트럼프 대선 이슈 불확실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은 바이든 쪽으로 가야 돼? 그럼 바이든이 뭐를 할 건데? 뭐를 하지? 대체 에너지 이쪽으로 간다 하니까 바이든이 또 될 것 같아. 그럼 대체 에너지가 올라가고 뭐 그런 쪽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는 거 큰 자금이 그래서 베팅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으로 놓고 보면은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네네. 3억 맞죠? 3억. 이제 예전에는 10억 기준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대주주 요건이 되면 세금을 치르게 만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게는 30%. 30%. 수익에. 그러니까 올 초에 산 사람은 대부분 수익이잖아. 그냥 내버려둬도.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나 이거
내가 분명히 2억에 샀는데 더블이 되면은 4억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 10%, 30%, 20% 이렇게 두개 맞을 수 있다는 거지, 세금을. 그러니까 그거 안 맞으려고 네. 그 이하로 줄여놓는단 말이지, 매도. 이게 매년 있었다고. 네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이었는데 기준이 네네. 올해는 3억이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주식을 버리겠지. 이 부담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내년에 사야 되나? 근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 초에 나 많이 벌었어. 세금도 안 맞을래. 그런 사람들은 물량 버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 매수세는 소극적이지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네네. 조금씩 더 나오고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대표님 음흠. 연말까지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나는 그렇게 안 봐. 왜 그렇게 안 보냐면은 그러는데 지금 다음 주 미국 대통령이 정해진단 말이지. 근데 대부분 지금 바이든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주식 시장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것이 대체 에너지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인데 하원 의장이 날짜 정해놓고 이거 이날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또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주 후에는 대선이 또 끝나잖아. 그 뒤에 누가 되든 경기 부양책 또 내놓겠지. 내 업적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떨어진 거 다 반영을 했다라고 놓고 봐. 그럼 대내적으로 그러면은 대주주 요건 강화 이게 문제가 되느냐? 신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정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인기로 먹고 사는 거지. 표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다 국정 질문에서 대주주 요건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단 말이지. 네네. 그리고 여론도 계속 그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 매년 유보를 해야 되나? 혹은 완화를 시켜야 되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단기적으로 여태까지 악재로 반영됐던 것이 완화가 된다는 거. 그럼 두 가지 다 완화되면은 이제는 바닥권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부양책이 이게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알려주실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봐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80%가 내수야. 네. 내수. 자기 나라 안에서 모든 게 소비가 돼. 만들어서 네네.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다 해. 나머지 20~30%가 수출을 한다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경제 상황이 수출이 70~80%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유럽 여기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 해가지고 뭐 계좌에 얼마씩 주기도 하고 할인권도 주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쓰겠지? 그럼 미국에서 만든 상품만 쓸까?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네네. 가전 수출하잖아. LG TV 같은 그러면은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 좋아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연동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활성화를 못 시켰었던 대체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 엄청난 액수.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한화 그룹 같은 경우,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의 태양광 쪽, 뭐 일부 수소 에너지 쪽도 지금 있는데 그게 약간 물음표가 찍히긴 했지만 거기서 대부분의 매출이 성장이 된단 말이지. 이해돼요? 네네. 그러면은 누가 좋아지겠어? 미국이 그렇게 그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한화가 좋아지겠지. 네네. 그러면 어느 나라 기업이야? 우리나라 기업이잖아. 그게 어디에 상장돼 있어? 우리나라 주시장에 상장돼 있지. 그럼 주가에 좋은 거지. 이런 거지. 그리고 중국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중국에서 또 뭐가 일어나면 만약에 소비 활성화, 방분제 뭐 이런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쿠폰을 준다. 너네 이걸로 마음껏 써. 화장품 써.
벌써 답이 나왔지? 화장품? 화장품은 끝났죠. 벌써 나왔지? 이해되지? 네네. 오케이. 아. 아.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나는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이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이러한 부분이 녹아있기 때문에 단기 바닥 이제 찍었을 가능성,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과연 뭘로 접근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중기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따로 띄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트럼프도 미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좋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 근데 네. 관심이 없어, 시장에. 굳이 사람들이 트럼프 관련주를 알 필요가 없다고. 이미 신경을 안 쓰고 있어, 트럼프 관련주를. 대선 결과는 트럼프가 될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안 가. 그래도 안 가요. 그래도 안 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트럼프 관련주는 안 간다.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그거 원래 안 가. 이미 네. 사람들이 다 알고 이미 다 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면은 네네네. 거기에 왜 들어가? 아, 그래서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여태까지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IT 대형주, 네네. 애플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또 뭐가 있어요? 뭐 인텔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트럼프와 관계된다라고 생각들을 해. IT요? 네이버, 카카오, 그냥 그. 뭐 그리고 그 내용? 전기차, 네네. 그냥 기존 그대로. 과연 앞으로 바뀔 거냐의 문제지, 기존 그대로 과연 어디로 배팅을 할 거냐.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화가 된 게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주, 태양광, 퍼스트 솔라라든가 미국,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그리고 베스타스, 예, 풍력 관련주,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독일 기업이야. 캐나다 기업인가? 하여튼 기업인데 이게 고점을 계속 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은 바이든 쪽으로 지금 계속 배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어. 월가에도 정치 자금으로 후원금을 트럼프 쪽으로 안 주고 있고 바이든 쪽으로 주고 있다라는 게 이미 한 달 전부터 나타나고 있거든. 그래서 시장에서도 주가 흐름이 그쪽 방향으로 나뉘어서 바이든 쪽으로 주가 흐름이 올라가고 있어. 오늘 준비한 주식 수단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